두 번째 승빈이 지구온난화 환경지킴이 승빈이가 나와서 지구온난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박명 선생님입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다음 연구 동의인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가뭄, 산불 등 많은 피해를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해 알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과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이 주제로 교직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근거인데요.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새로운 가스성 물질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됐을 때 지구를 뜨겁게 만듭니다. 그 다음은 온실효과인데요. 이 온실효과는 태양의 열이 지구에 들어왔을 때 온실가스로 인해서 다시 나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현상이라는 주장과 인간의 문제라는 주장을 말합니다. 먼저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한 주장인데요. 지구는 밀란코비치 주기로 인해 변한 태양 에너지량 때문에 빙하기와 강균기라는 자연적인 기후 변동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것은 이신율, 자전지옥의 경사, 세찬동이라는 현상을 통해 주기적으로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받는 각도가 변화하고 지구의 공전 궤도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지구온난화가 단순히 밀란코비치 주기로 인한 자연적인 기후변동의 사이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인간의 문제라는 주장인데요. 이 지구온난화는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양 증가와 화석 연료 등 인간의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가 이렇게 서로 일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인간의 활동을 인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밀란코비치 같이 자연적인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사실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인간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가 미친 영향인데요. 지구온난화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은 간접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문제를 나눕니다. 먼저 간접적인 문제는 해수면 높이와 온도 상승, 그리고 태풍, 가뭄, 홍수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바다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물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지대 해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또 해안 홍수가 자주 발생하며 저지대 기반 시설 침식되는 등 다양한 피해를 입힙니다. 또 바다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4분의 1을 흡수하는데요. 바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면 이 pH 지수라는 게 감소하여 바다가 산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 바다 산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라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백화 현상은 수산업, 관광산업, 인류의 식량 등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태풍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따뜻해진 바다는 따뜻한 수증기를 방출하는데 이때 상공의 찬 공기를 만나 연결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태풍의 에너지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보다 더 강한 태풍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 세계 곳곳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가뭄과 홍수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물의 증가를 증가시켜 어떤 지역은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반대로 다른 지역은 습도를 증가하게 해서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가뭄과 홍수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이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게 된다면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동물들의 개체수가 감소하며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직접적인 문제인데요. 이 직접적인 문제는 식량 문제와 건강 문제를 말합니다. 먼저 식량 문제인데요. 지구온난화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작물들 생산 주기가 변화되고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농가에도 큰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되고 기후재해가 발생하면 식량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데 이로 인해서 빈곤 문제가 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 문제인데요. 지구온난화는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오염물질을 증가시킴으로써 염증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지구온난화는 또한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 동물들의 서식지, 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로 인해 매개 감염, 인수공통 감염, 수용식 감염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경험은 스트레스, 걱정, 우울, 수면장애, PTSD, 자살충동이라는 광범위한 형태로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기술적 해결 방안과 개인적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 해결 방안인데요.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법이고요. 여러 개의 태양 전지를 붙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점과 발전 단가가 비싸다는 점에서 점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수력 발전인데요. 수력 발전은 수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해내는 발전 방식입니다. 이 수력 발전은 물을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므로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건설 비용이 비싸다는 것과 장소거리 문제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풍력 발전인데요. 바람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변환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시스템입니다. 이 풍력 발전은 설치 기간이 짧고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바람의 세기로 인한 문제와 풍차의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 소음을 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탄소성 표지 인증, 탄소 중립 제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유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 우유를 적당히 사용하는 것,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백열등 대신 절전 형광등이나 LED 등을 쓰는 것과 고효율 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지구온난화라는 주제로 도제 배움을 진행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지구온난화는 많은 사람들을 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고 세계가 다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제 배움에서는 시간도 많이 없었기도 하고 미숙하여서 깊은 내용을 담지 못한 것 같아 다음 도제 배움에서 연구할 때는 더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빈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연구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여기서 잘 안 나타났지만 그 밀라코비치 주기 이런 거 연구하면서 굉장히 깊게 심도 있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후에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책이나 이런 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아마 보고서 공부하신 분들 보고서 찾아보시면 정말 이제 많은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강의하겠는데 지금 또 짧은 10분이라는 제한 시간에 맞추면서 처음에 입학했다 그거를 다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또 초등들에 맞게 이렇게 발표 구성 제대로 잘하고 해서 선생님 너무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빈이에게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질문 필요한 친구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구온난화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인을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뻔한 원인을 소개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관점을 나누고 주장을 나눠서 설명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아까 중환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단순히 기후변화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과학적 개념들에 대해서 그런 걸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또 쉽지만은 않은 개념들일 텐데 최대한 이해하고 정리해준 게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를 미리 읽어봤었는데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때 글보다 살짝 사례 같은 거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기후변화가 진짜 심각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뉴스나 기사 같은 것을 같이 포함해서 넣어주었다면 좀 더 풍성한 보고서가 되었지 않았을까 싶었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도 이미지가 살짝 부족했던 점이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소감을 나눌 때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혹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까 기술을 말했었는데 그 기술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또 이제 질문이나 네 질문 있는 친구도 있을까요? 저기 맨 위에 좀 얘기하는 분들. 네. 그럼 일단 선생님이 궁금한 거 하나 하셨는데 지금 이제 조사도 많이 했고 이제 해결 방안도 이제 했는데 그냥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너무 거대한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명이 뭔가 이걸 한다고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정말 그냥 안으로 깊게 들어와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당장 나부터 학교에서 만약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첫 시작의 어떤 단추를 혹시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이야기 좀 좋겠습니다.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알리는 것이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포스트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는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이제 인식을 시키고 싶다. 아, 일단 뭔가 어쨌든 뭐 그냥 이제 뭐 쓰레기를 줍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 심각성을 먼저 인식을 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질문하고 네, 저기 질문. 혹시 우유를 적당히 먹는 게 네.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메탄이 많이 나오는데 우유를 적게 사용하면 그 메탄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우유를 적게 먹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생산하는 소가 이제 원래 있는 양보다 더 많아지니까 뭐 트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조사 많이 하셨네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